안녕하세요. 토끼 황제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NFT와 코인 투자 방법을 정리를 해서 제 채널 핵심 영상 4가지를 완성하기로 했었는데 이건 다음 주로 미룰 예정입니다. 코인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다 읽어서 책의 내용까지도 반영시켜서 좀 더 완성도 높인 뒤에 영상 올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한 주만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쉬어간 의미에서 돈으로 살펴보는 걸려야 하는 인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연히 없이 사는 만큼 사람들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저에게 가식에 가면 체면 치레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편이다 싶은 사람은 칼까지 챙겨왔었는데 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와 생각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려야 되는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재산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을 궁금해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자기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극혐하고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도움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동기 중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주식을 했었고 저도 주식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주식했다고 하면 무슨 종목을 샀냐, 얼마에 샀냐, 얼마를 먹었냐 같은 얘기를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걸 다 오픈한 스타일이라서 이번 주에는 무슨 종목 샀고, 왜 샀고, 얼마를 샀고, 얼마에 팔 거고, 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손해봤고 이런 걸 다 알려줬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궁금해서 저는 물어봤죠. 야, 그래서 네 투자 내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종목을 뭐 샀냐, 얼마 샀냐 물어봤더니 그냥 좀 들어가고 말았어라고 말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응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한테 세세하게 질문하고 왜 자기 투자 내용을 숨기는 걸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수익이 났고 이 친구 손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실이 날 때도 자기가 수익이 날 때도 항상 자기 재산 숨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연락하는 사람들 중에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집이 두 채인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집니다. 뭐 얼마에 샀냐, 지금 호가 얼마고 실거래가 얼마냐 같은 얘기를 항상 물어봅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내 집, 니네 집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약간 밝은 목소리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저도 되물어봤죠. 그래서 형님 집은 어때요? 얼마에 샀어요? 요즘 호가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그래 이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겁니다. 뭐 니네 집보다 싸다 뭐 지방인데 서울에 비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집이 두 채라는 거죠. 저도 저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의 부모님도 그 지역에 집이 두 채, 이 사람 형도 그 지역에 집이 두 채인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보다 재산이 적어서 창피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남의 투자 내역은 세세하게 알고 싶어하고 자기는 숨기는 걸까요?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들은 저희 성공보다는 실패를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면 배합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 신나게 웃으면서 저한테 니네 집이 많이 떨어질 같은 소리를 하는 거겠죠? 살면서 걸려야 되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자신의 상태를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많고 적고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돈이 없다고 남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자기가 가난한 상황인데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이고 자기 성향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많이 봐왔죠. 그런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 매너와도 관계가 있는 건데 남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의 얘기는 가급적 꺼내지 않는 게 매너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견해를 하거나 종교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종교관이 있고 정치관이 있는 건데 뭐 가난하지만 상황 타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면서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당연히 반대 세력을 엄청나게 비방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너무 한심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시궁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거며 왜 정치인들에게 선동당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 현실을 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을 인정하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가난하지만 가난을 싫어하지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극혐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인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분석에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뭘지 이런 고민하기보다는 세상 탓을 하기 바쁩니다. 높은 확률로 저절로 자기 인생이 나아지길 바라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금투세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게 보이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언젠가는 주식 부자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고액 수익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한데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투기꾼들이 돈을 벌면 안 되지. 당연히 세금을 왕창 부과해야 같은 생각을 하고 맙니다. 설령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때린다고 해도 자기 인생에 나아짐이 전혀 없는데 이런 비건설적인 얘기에 열을 올리는 거죠. 다음으로 가능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바라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인 대박이나 토지가 대박이 나서 엄청난 수익을 번 사람들이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수익을 바라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어서 때려쳐야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사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재 지금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이 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수동적으로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매력이 있지 않는 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알아서 잘해줄 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일상의 변화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텔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로 저에게 당장 수익이 되는 건 없지만 좀 더 키워나간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주식책이나 재테크책을 썼던 것도 언젠가 떡상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런 SNS 활동이나 책 쓰는 하지 않은 직장인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저희 보컬 선생님이 풀어주신 친구인데 앨범도 내고 있고 홍대 같은 곳에서 무대도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앨범을 내므로써 남들에게 저는 앨범을 낸 정식 가수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무대에 초대되어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도 진행자가 소개를 할 때 무슨 노래로 유명한 누구입니다 라고 멘트를 쳐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더라도 앨범도 하나 없이 무대에 서고 싶다 하면 뭐 집안 행사에서도 불러주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누군데 라고 묻고 말겠죠. 이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사람들 중에는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한 가능성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힘 있는 사람이 되거나 힘 있는 사람을 친구로 두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힘 있는 사람, 친구 두는 사람의 친구라도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힘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살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고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저희 채널을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저희 고민과 노력의 성과는 그냥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느냐는 논의를 하고서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바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맞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걸려야 될 네 번째 유형은 구두쇠입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남에게 인색한 사람과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남에게만 인색한 사람과 남과 자기에게 모두 인색한 사람 봤어도 남에게는 유한데 자기에게만 인색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남에게만 인색한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인 중에는 저보다 돈을 잘 벌면서 항상 남들이 얻어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도 형이니까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논리를 펴더라고요. 편의점에 가더라도 제가 사줘야 되고, 혹시나 자기가 편의점에서 저한테 음료수를 사는 날은 제가 꼭 카페에서 커피라도 사줘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웃긴 건 저한테는 저보고 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형인 모임에 가서는 동생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주는 경우가 전혀 없고요. 또 정색하면서 누가 살지 가위바위보를 정하자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냐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해외여행 다니고 있고요. 옷이나 가방 같은 것도 항상 명품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쁜 여자 직원들에게는 한우 먹으러 가자고 자기가 사겠다고 먼저 말을 걸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인간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리는 없는 거죠. 또 다른 유형은 남과 자기에게 모두 악착같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 줄만 알지 전혀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녀 학원비도 아까워서 난리치는 사람이고 자기도 10년에 한 번 옷이나 신발 살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어떻게든 돈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처가에 단돈 몇만 원 정도 실어했었고요. 몰래 본가에다만 먹을 거 사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본가에다 먹을 거 사다 주는 것도 마트에서 할인 세트 같은 거 붙은 것만 사다 주더라고요. 자기 딸은 이맥 쌓으려고 주변에 돈 좀 있는 사람들 만나러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트에서 유통기한 다 돼서 할인 세트가 붙은 것만 사다가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아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할까요? 항상 저한테 뭐를 말하긴 합니다. 자기는 뭐 미래에는 장사도 할 거고 사업도 할 거고 이민을 갈 거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실에서 계속해서 아끼고 모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당연히 몇천 원 쓰는 것도 벌벌거리는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걸 제대로 할 리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장에서도 현금 쥐고만 있었고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억을 더 벌기 위해 날렸었고 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당연히 좋은 매물을 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녀들도 이 사람의 생각이 세뇌되는 바람에 또래와는 생각이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거 인생 낭비, 돈 낭비하는 거고 빚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사람 집안의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서 나중에 뭐 친구들이니 애인이니 이런 사람들과 카페라도 가야 할 때 과연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도 집값이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는 수준인데 대출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머리가 박혔으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고 나더라도 내 집 마련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집 살 때 대출 끼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걸까요? 빚 없이 집이 있고 차가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나게 이룬 것처럼 자녀들이 자랑을 해둬서 10억도 안 되는 재산이지만 자녀들이 자기들을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10억 정도는 엄청나게 큰 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부자가 많은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거죠. 나중에 부모님 집이 서울에 있는 친구랑 만나게 되면 그때도 자기들이 부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리고 자기가 부자라고 믿으면서 친구랑 수북에도 가지도 않고 몇천원도 안 쓰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남에게만 인색하거나 남과 자기 모두 인색한 사람, 더 정확하게는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거는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여차할 때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힘이 들 때는 상대의 도움을 바라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인색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평소에 우리한테 몇 천원짜리 음료수 아까워하는 인간이 도움이 될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남에게는 물론 자기에게도 돈 한 푼 쓰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애초에 자기한테도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돈을 쓰겠습니까? 무조건 아껴야 하고 대출도 안 된다, 투자도 안 된다, 막연하게 나중에 언젠가 뭔가를 할 거라고 말만 하고 자기 가족을 압박한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정보, 든든한 인맥이 될 리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걸려야 되는 거죠. 이상으로 우리가 살면서 걸려야 되는 4가지 유형을 돈과 관련된 문제로 살펴봤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최우선이 될 필요는 없고 절대로 최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살면서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살게 해준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몇 달째 마른 기침해서 병원에 데려갔었습니다. 엑스레이에 약 타온다고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도 차도가 별로 없어서 일주일치 약을 추가로 받아오니까 5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만 원 정도 약값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이 정도는 저에게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나 더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그런 현실의 문제는 맞닥뜨리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라는 애를 치료하려면 만약에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 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겠는데 합의금 1억을 안 주면 징역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정도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세 빼서라도 부모님의 합의를 위해서 내실 겁니까? 우리는 험한 걸 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이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만나고 챙겨서 살기 빡빡한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은 만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또 살면서 걸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